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집이라면 설레기도 하면서 살짝 걱정도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학생이라면 3월을 맞는 기분이 조금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친구할까요에서는 새학기, 새학년을 맞은 결혼 이주민 소희바 씨와 그의 아들을 만나봅니다.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인 동시에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싶은 대학생. 색색의 꽃들이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 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자신만의 꽃을 고요히 피워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살이 발명자 소희바라고 합니다. 2년 전 다정다감 리포터로 활동했던 소희바 씨. 떡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고. 한국의 전통을 체험해 왔는데요.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거 잘 안 해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국 생활 8년, 전북도 다누리 콜센터 직원, 우즈베크어 통번역사, 그리고 모델 등등 참으로 열심히 자신의 꿈을 펼쳐온 주인공.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8살 주영이와 둘째 주성이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형제. 소희바 씨는 요즘 외부 활동을 줄인 채 육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야? 커피 안 먹게. 주영이한테 물어봐. 주영이 형한테 물어봐. 수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게 육아라는데요. 아이 교육에 대한 저도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워야 올바른가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좀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제. 찰싹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누군가는 이렇게 눈물바람을 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가장 힘들 때는 또 아이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왜 나만 안 주냐고 예를 들어 막 핸드폰에서 게임 하겠다고 하고 서로 싸우거나 그럴 때는 조금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앉아봐 여기. 엄마가 똑같은 거 해줬잖아, 그치? 근데 나한테 핸드폰에 로블록스 그게 없다고. 그게 뭐 어떤 거 없는데.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가는데요. 이게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설치해보자. 응? 주영아, 그거 아니 저거 해야 돼. 주성이도 안 돼요. 이제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주성아 울지 마.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 처음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 하면은 이제 큰 애가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느냐, 작은 애는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럴 때는 탁 이제 없애버리는 거 아니면 너도 없다. 금방 기분이 풀린 형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알아서 척척 입어주면 좋으련만 준비 시간이 길어만 지네요. 모자가 도착한 곳은 한 초등학교. 특별한 곳이죠. 내가 주영이가 앞으로 다니게 될 초등학교야. 어떻게 궁금하지? 주영이가 요즘 불안하잖아. 학교 가면 아 힘들겠다, 공부만 하겠다라고 주영이가 두렵지.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하게 학교를 한번 둘러보는 거자. 입학을 앞두고 주영이가 학교에 익숙해지도록 연습 중입니다. 꼭 잡은 두 손, 응원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주영이에게도 전해졌겠죠? 내친 김에 교실로 가 앉아보는데요. 지금 주영이 기분은 어떨까요? 주영이 어때?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언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는지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가면은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 내가 모르는 친구들을 알을 때 가지고 내 이름
우리 이름 모른다고 그렇게 때릴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다 처음 주영이처럼 긴장하고 오는 거거든. 같이 놀고 하면은 금방 어울리고 적응할 것 같거든. 엄마는 주영이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 엄마 소희바 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 주영이 잘할 수 있다 해야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서 아이들 간에 서로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자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이한테도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별을 하거나 누가 말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너는 이제 그거를 단단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아직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해서 다행히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잘- 학교 잘 적응할 거예요. 이거 아직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래요, 빨리.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해야지. 여기 학교 오면 재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학교 생활은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가 좀 편안하게 부담 갖지 않게 친구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그 같이 생활하는 주변인들과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친해지기 연습을 마치고 모자가 찾은 곳. 아이들의 쇼핑 천국 문구점입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인데요. 초등학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공책이나 이제 연필 같은 거 이제 필요한 거는 사다 놓긴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채워 놓으려고 오늘 문구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만 고르는 아이들. 이것도 슬라임인가? 이거 슬라임인 것 같은데? 엄마 딸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거 사야지. 슬라임 장난감 사러 온 게 아니잖아. 엄마 쟤. 네. 엄마 나 장난감. 주영아, 아까 그거다. 봐봐. 이번에는 둘째 주성이까지 이 많은 장난감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 리가 없죠. 엄마 나 딱 한 번만. 안 돼요. 우리 집에 장난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베란다가 한가득 찼어. 그치? 아이들을 설득해보지만 결국 지고 마는 주인공. 이번엔 소희바 씨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날엔 두 아들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올해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아학비 신청은 여기도 가능하세요?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신규 입학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을 변경하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인데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문의도 할 겸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이든 지금 그 학교이든 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그거는 저희 아기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받는 거라서 그거는 큰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도. 온종일 참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희바 씨. 이번엔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개강이고 3월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하는 시기예요. 조교님하고 상의하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려고 오늘 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소희바 씨는 현재 우석대학교 항공관광학과 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는 엄마 소희바가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곳이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나이에는 일찍 결혼도 하고 아이도 일찍 낳고 그리고 제가 취직도 너무 일찍 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를 꿈꿔왔었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 3월 개강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그럼 이게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57학점 채우시고 교양 선택이 여기 26학점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4회비 항공 업무개론 수강하셨고 반대산업론 여기 그리고 공학원론 전공 선택 필수 합쳐가지고 57학점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양 조건도 채우신 다음에 총 취득 학점이 130학점 되셔야 됩니다. 두 아들 육아만으로도 정신없는 일상. 새봄 또다시 학생의 신분까지 더해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죠? 하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좋은 자리로 취직할 수 있으면 취직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아이를 키우고 싶기보다는 좀 행복하고 저하고 항상 소통이 잘 되고 엄마를 항상 믿고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단단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봄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소희바 씨 가족. 세상을 밝게 물들이는 봄꽃들처럼 이 가족의 다가올 봄도 환하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문화 강사라고 합니다. 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다문화 강사들도 학교에 나갈 채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강사의 교육 현장, 이번 주 다같이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모두가 다 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보고 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그게 인도네시아 복장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김제시 가족센터에서 주최한 다문화 강사 교육. 섞이고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강사 결혼 이주민들이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아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는 사람 아니 학생이야 다. 학교 다문화 강사 결혼 이주민들은 그간 활동했던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말자는 거예요. 다문화 수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보수 교육을 통해서 자국의 이제 문화나 전통을 이제 계승하고자 이 교육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를 한국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다문화 강사들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하는 기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는데요.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문화. 이런 걸 우리가 수평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졌는데요. 있지만 아울러 다문화 강사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죠. 베트남 사람도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진정한 다문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다문화 강사가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이제 몽골에서 그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선생님 직업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으로 이제 시집에 오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한 그런 기회가 좀 없었어요. 여기 다문화 센터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다문화 강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럼 제 다문화 강사로 오래 활동하시고 계신데 느끼시는 보람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뭐 애들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보람도 있고 애들을 뭐 가르치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줄 수 있고 또한 저도 이제 한국 아이들하고 지내면서도 한국 문화도 저도 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느끼면서 되게 좋아요. 네. 전 일단 보람은 우리 애들요.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이 어떤 나라에 있는지 이제 애들도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의 어떻게 키우는 방법도 시부모한테도 좀 알려줬었어요. 어머니 필리핀에서 이런 문화하고 한국에서 이런 문화이니까 그래서 엄마도 존중하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갈등이 거의 없어요.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강사 신규 과정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국가가 사람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음식, 쌀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먹기도. 여유 있던 오전 수업과는 달리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하나라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앞으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게 될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도대체 시라토리 김지는 지금 다문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수업 듣고 계시잖아요. 네, 이 다문화 강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 다문화를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이해 못하는 경우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문화 전문 양성이 배우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문화 전문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실 때 좀 중점에 두고 하시는 게 있나요? 선생님들이 그 경험해왔던 것들, 태어나고 살아왔던 그 문화 경험이 되게 소중한 거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문화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그 문화 차이라든가 문화 경험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좀 소중한 경험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한 나라의 문화, 고정된 문화로 좀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이해로 좀 바라볼 수 있게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편하게 당신이 느낀 경험들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알릴 뿐 아니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김제시 가족센터. 소외되거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주 여성들의 취업과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제시 가족센터의 올 한 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가족센터라는 명칭이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능을 살려가지고 가족 상담, 취약아동 학습 지원, 청소년 진로 탐색, 결혼 이민자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건강하고 역량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학년 또는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는 달라집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나 격리자가 나와도 학급 학생 수의 50% 미만일 경우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5명의 학급에서 12명이 등교하지 못해도 나머지 13명은 정상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급 내 등교 중지 학생이 50%를 넘을 경우에는 해당 학급만 원격 수업을 하고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려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공간이 분리된 학급이나 학년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밀접 접촉과 관련된 학급 단위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교 전체 학생의 15%가 등교 중지일 때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가급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한 겁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내 전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수업 결손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초 중고생과 교직원 전체에게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3월 말까지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주당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 발생 학교에 비축하는 양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은 5개씩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일부는 1학기 시작 전에 보급해 의심될 경우 선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고창군이 네팔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은 이를 계기로 농촌 인력난을 덜고 네팔 지자체는 고창군의 영농 기술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0명을 농가에 배치합니다. 순창군이 고추장 원료로 적합한 신품종 콩 회문을 보급합니다. 순창군이 서울대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회문콩은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기존 콩과 비교해 꼬투리가 맺히는 높이가 높고 개화기가 8일가량 빠릅니다. 순창군은 우선 100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2.5kg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 수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잡이 봉과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을 5가구에 지원합니다. 한편 장수군은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해 효도 대상자 1명당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산 내초동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4만 제곱미터로 총 2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화물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체력 단련실, 샤워실 등을 갖췄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던 한 결혼 이주민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살던 중 최근에 화재로 집까지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주 여성은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이끌고 있던 터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다행히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따뜻한 도움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